최용호 선수가 삼성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네, 그 뒷이야기 그리고 기아의 또 최종 오퍼 규모, 옮기게 된 이유 말씀을 좀 드리고 이 밖에 뭐 김재환, 양현종, 노시환 선수 관련 짧은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웃지 못할 차명수 단장 뜻밖의 부상 소식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A 최용호 선수가 삼성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삼성이 타선 강화를 위해 우승을 염두에 두고 최용호 선수를 영입. 2년 기간을 개런티, 2년간 인센티브 포함해서 최대 총액 26억 원입니다. 2016년 말 생애 첫 FA 자격을 획득을 하고 최용호 선수가 4년 총액 100억 원의 조건으로 기아로 이적했습니다. 9년 만에 복귀를 하게 됐고 시즌 중에 삼성 선수들 사이에서 이제 뭐 형우 형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 의견이 이종열 단장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종열 단장은 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선수가 정말로 우리 팀에 올 생각이 있는지가 중요했고 그래서 물어봤고 정말 우리 팀에 올 생각이 있나? 그렇게 첫 통화가 시작이 됐고 첫 통화에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경우는 없고 기아랑 협상 중이니 우리하고도 좋은 이야기 해보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고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어요. 최종 조율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간다 거의 기아에서는 협상이 결렬이 됐다 하는데 협상 완료가 된 보도자료가 들어오는 게 좀 늦었습니다. 오늘 3일 오후에 딱딱뼈빠 이렇게 보도자료가 들어왔고 보상금까지 하면 41억 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어떻게 보면 최용호 선수가 잘 받아준 거다. 이종열 단장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내년에 좋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용호 선수가 삼성에 와서 열심히 하겠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 라팍에서 뭐 기대도 된다 이야기했고 또 9년간 함께해준 기아 팬들 감사하다 추억 영원히 간직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성 쪽에서는 FA 시장이 열리기 직전쯤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최용호 선수의 이적 가능성을 접한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시점은 요 시점이 바로 이제 시즌을 마친 이제 기아가 내부 FA들하고 수차게 만나면서 의견을 나눌 시기입니다. 뭐 내부 FA 같은 경우는 뭐 이건 FA 시장하고 상관없이 협의를 또 할 수 있으니까요. 기아 구단과 최용호 선수의 입장차는 분명했고 삼성은 한결같은 온도로 선수 측과 꾸준히 라인을 연결해 두고 있었습니다. 시즌 중에 이미 최용호 선수 영입에 대한 내부 난상 토론이 삼성에서 좀 있었습니다. 뭐 분명한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에이징 커브에 대한 고민이 좀 상충한다. 이렇게 그죠? 두 가지 도움 또 에이징 커브. FA 시장이 열리기 전에 내부 의견이 딱 정리가 됐죠. 영입 시도하자. 기아와 최용호 선수의 첫 협상에서 양측의 간격이 사실 좀 매우 컸어요. 이후에 선수도 양보를 하고 또 구단도 점차 오프를 좀 올리면서 간격을 좀 좁혀 나갔는데 이렇게 이제 간격이 크다 보면 아무래도 뭐 선수 입장에서는 좀 실망감이 생기겠죠. 기아의 최종 오퍼 기준이 변수였는데 이제 1+1년입니다. 기아 구단 최고 위층과 모기업의 생각이 매우 완강했고 협상을 총괄하는 실무 책임자와의 접근법이 좀 달랐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최종 오퍼에서도 1+1 요 부분은 요지부동입니다. 총액은 30억 원 선까지 조금 올라갔습니다만 뭐 여기에 인센티브 이른바 이제 옵션 같은 경우도 유연하게 좀 가져가서 선수가 선택할 수 있게 배려를 했지만 1+1 이 계약은 좀 변하지 않았고 삼성은 또 2년을 개런티했지 않습니까? 최용호 선수는 뭐 단순 나이로 이렇게 평가받는 이 상황이 불편하다. 이건 좀 모두가 그냥 무조건 나이로 이렇게 되는 건가? 본인이 지금을 계속 그걸 극복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본인이 이룬 것들, 막 생체 나이라든지 철저한 시즌 준비 등이 한꺼번에 좀 부정받는 현실, 이 현실의 마음이 뭐 좀 상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삼성이 제시한 총액은 26억 원으로 더 적었습니다. 기아의 총액 물론 1+1하고 2년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뭐 옵션이 아주 어려운 상황은 또 아니었다는 게 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옵션이 포함이 되니까 그냥 2년에 26억하고 또 1+1에 30억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삼성이 제시한 이 총액 26억 원에도 인센티브, 옵션은 조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년을 개런티한 부분이 역시 이제 접근법이 다름을 의미를 하죠. 나이를 극복한 베테랑으로서의 이제 기대치를 삼성이 안겼던 셈입니다. 삼성은 우선은 내부 FA에 이제 집중한다입니다.
외부 FA 추가 영입을 고민하기, 특히 이제 불펜 쪽이죠. 이제 고민하기 앞서서 내부 FA부터 좀 해결을 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이 순간에는 외부 FA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입니다. FA 시장에서 뭐 나중 일은 또 모릅니다. 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뭐 몇몇 또 불펜 FA들이 거의 뭐 갈 데가 없어서 몸값이 완전 떨어진다 이러면 뭐 상황이 완전히 또 바뀔 수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은 협상을 하고 있지 않고 강민호 선수와의 의견을 좁혀가는 좀 과정입니다. 지금 빨리 해결하고 속도를 좀 내고 있습니다. 삼성은 강민호 선수를 뭐 우리 선수다, 소속 선수다 생각을 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 이종열 단장하고 또 이랑 에이전시 대표가 만나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뭐 처음부터 애초부터 강민호 선수 영입에는 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체크를 했습니다. 특히 박찬호 선수 영입이라든지 외부 좀 그죠 대역급 선수들을 영입을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면서부터는 아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남은 내부 FA 김태훈, 우한, 이승현 선수와도 협상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환 선수 얘기를 좀 해보면, 조만간 김재환 선수가 SSG하고 만납니다. 지금 일정을 조율 중인데 두산을 떠나면서 4년 전에 했던 이 비밀 계약, 이게 이제 딱 나오면서 팬들이 진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실망도 많이 했고, 야, 프랜차이즈 그렇게 응원했는데 실망이 크다. 또 두산 구단 프런트에서도 성토가 쏟아집니다. 4년에 그 당시 115억 원을 이렇게 했는데 크게 또 활약을 못했는데 이렇게 간다고? 근데 그럼에도 선수가 떠나겠다는 이유는 뭐 이게 표면적인 이유고, 뭐 몇몇은 이게 현실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진짜 이유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뭐 작은 구장에서 좀 더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야구를 하면서 한을 좀 풀어보고 싶다. 뭐 그게 이유라고 하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의 속마음은 제가 명확하게 뭐 알 수가 있습니까? 속마음은 본인만 아는 거죠. 근데 김재환 선수가 4년 전에 4년에 115억 원을 받았을 때 잠실 기반의 기록이었기에 그 정도 금액을 받았다고 봅니다. 저는. 계약하는 바로 그 해, 그죠? 당의 성적이라든지 이게 뭐 4년에 115억 원을 받을 정도의 성적은 아니었지만 잠실 없는 왕, 잠실의 4번 타자, 뭐 이런 부분이 상징성이 좀 있었다고 보고, 기록 측면에서는 큰 구장에서 손해도 본 것도 맞을 겁니다.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는데, 구단에서 대우만큼은 잠실의 홈런 타자 메리트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자, 두산이 2 플러스 1년에 약 30억 원 정도를 제시를 했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SSG의 생각이 좀 중요한데, 제가 지난주에 일본 삿포로 제가 출장을 갔어서 SSG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김재환 선수에게 일단 분명히 관심이 있다. 또 인천 출신이라 더 관심이 있다. 또 SSG가 야구를 잘할 때는 뭐 장타 위주 야구를 했었다. 그러니까 불펜으로 막는 야구만 해서는 좀 어렵다. 이런 부분도 강조를 하더라고요. 다만 아직 협상 전이지만은 2년 이상의 이 계약, 이건 참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산에서 한 계약 같은 기형적인 계약, 그건 이제 4년 전 계약을 말하죠. 그런 계약은 절대 할 수 없다. 절대 할 수 없다. 수차례 말해서 그런 계약은 지금은 뭐 당연히 하지 않을 겁니다.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네, 양현종 선수 이제 오늘 오전에 최종안에 대한 이제 구단 고위층의 최종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기간 옵션, 그러니까 기간이죠. 기간에 이제 옵션, 그러니까 개런티가 아니라 기간 옵션이 좀 들어 있습니다. 뭐 대략 한 2 플러스 1 정도 좀 유력한데, 그거하고 인센티브를 좀 포함을 해서 총 기간하고 총액에서는 2년에 36억 원이었던 김강현 선수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으로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뭐 조만간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어느 정도 도출해서 고위층에 이제 최종 재가를 받고 그다음에 또 마지막에 옵션이라든지 세부 정리하고 도장 꽝 찍게 되죠. 노시환 선수의 BFA 단연 계약 협상 이번 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나 구단은 원래는 이제 노시환 선수 협상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강백호 선수를 단숨에 영입을 한 바 있습니다. 뭐 타구단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미국 가기 전에 강백호 선수와 통화를 해보니까 올 마음이 있어. 그래 바로 그냥 LG 트윈스 차명석 단장이 좀 갈비뼈를 다쳤습니다. 미세 골절입니다. 또 허벅지, 햄스트링도 좀 다쳤어요. 이게 왜 다쳤느냐면 지난달 22일에 잠실구장에서 LG 트윈스가 우승을 축하하면서 2025 러버기빙 페스티벌 위드 챔피언십 행사를 잠실구장에서 가졌어요. 차명석 단장이 본인이 여러 차례 뭐 3대 유격수라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격수 수비를 하러 이제 나섰습니다. 글러브 탁 끼고 신민재 선수가 일부러 그쪽으로 타구를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보냈어요. 요 타구를 잡으려다 떼굴떼굴 굴러서 진짜 크게 꽈당 하면서 굴릅니다.
뭐 팬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좀 웃으셨는데 큰 웃음을 또 팬들께 뭐 드렸는데 짤이 돌고 그죠? 대굴차 뭐 이렇게도 불렸는데 대굴대굴 구른다 해서 그때 구르면서 오른쪽 가슴 쪽에 갈비뼈 미세골절이 왔어요. 통증이 지금 매우 심각합니다. 여기 쉬어야 낫습니다. 달리 뭐 깁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달리다가 그렇게 막 급하게 달리다가 햄스트링에 부하가 걸려가지고 근육이 좀 뭉쳐서 또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야구인 골프대회 있었는데 저랑 같이 이제 라운드를 했는데 같은 조였는데 막판에는 좀 스윙을 잘 못하더라고요. 일단 우리 차명수 단장도 쾌유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